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세월호 특별법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자를 뽑아버리다니. 요즘 뭐 휴가 갔다 오더니 긴장이 풀렸구만. 우리가 너무 안 짰어. 야, 발음이 아주 특별법. 아니, 싱가포르 갔다 오더니 영어를 싱가포르 발음이 나와. 특별법. 그래서 제가 우리 정하나가 이제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발칙한 뉴스죠. 네네. 이제 땜빵을 했어요, 가서. 자기가? 예, 이제 1시간 정도 때워줬습니다. 네. 뭐 실수 없이 떠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싱가포르 갔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선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게 사람이 인간의 예의 아니냐.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선물을 가져왔는데 담배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담배 피면 일찍 죽는데요. 뭐 일찍 죽어라 이거야? 사실이니까. 니코틴 555ml. 아니, 딱 이렇게. Smoking kills. Smokers die young. 뭐야. 타르 11mm. 아니, 평소에 우리가 뭘 좀 잘못하긴 했나 봐요. 예, 제가 모처럼 해외 나가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네. 죽어라. 네. 저희 피 같은 돈으로 애전 선배님들께 담배를 한 값씩. 아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 녹음이 무산된지 알고. 네. 근데 뭐 이렇게 그 팟캐스트에 구독을 신청해 놓으면 1 이렇게 뜨잖아요. 네. 네. 일이 뭐가 떴지? 그러고 봤더니 뭐가 올라왔더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녹음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니까. 힘들었어. 이게 뭐였지? 무성 뭐? 폐하무성 정신승리. 폐하무성 정신승리. 진짜 우리가 정신승리였다. 진짜. 내가 그럼. 보기에도 그래. 인간 승리지 정신 승리를 넘어서서. 이거 올려 마라 고민도 해요 또. 근데 그냥 올리는 거죠 뭐. 그냥 꾸역꾸역.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요 크게 불만도 없어요. 아니, 이 새끼들 또 그러는구나. 지쳐서 욕도 안 하시는 이제는 거예요. 민영이를 안 하니까 쌍방향도 아니잖아 심지어. 그러지. 그러니까 해야 이 불통 막. 아이튠즈에는 이제는 댓글도 없잖아. 포기한 거지 네, 다. 그러니까 팟빵 정도의 댓글인데 들어가 봤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눈송이라는 아이디인데 정말 주구장창 니네는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딴 식으로 방송을 하냐 뭐 이 제목 좀 성의 있게 붙여라 등수는 우리가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계정이 막 돌아다니잖아 그걸 왜 하나로 안 뭉치냐 1등하기 싫어서 환장했냐 막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애정어린 얘기로 코멘트를 하다가 네. 슬슬 화가 나지. 귀가 막혀 있으니까 이분 화가 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저희 나중에 관리 안 하는 것도 뭐 저 제주다 뭐 그러고 해주셨더라고. 관리 안 하는 게 제일 맞긴 해. 그분이었군요. 네. 최근 눈송이님. 많은 리뷰를 보았지만 그동안 많은 욕을 들어왔지만은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관리 안 하는 것도 제주다. 본질을 이제 꿰뚫어 보시는구나 우리의. 네. 사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반성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반성, 무슨 반성을 해. 이게 사실은 시즌과 시즌 사이의 과도기가 네네. 우리가 종박방송하다 한번 허물어지고 나서 네. 흐지부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호와 함께 멘붕이 와서 지금 세월호 100일 오늘 이제 곧 100일을 맞이해서 이게 오늘 월요일 21일 녹음이지만 화요일 날 올라간다고 전제하면 이틀 후 그죠, 24일 목요일이 100일입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사실 사고 터지면서 저희가 종박 방송을 접었는데 아유, 그렇죠. 100일 동안 이러고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시즌 6를 시작을 못했죠. 뭐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그치,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말은 많았는데 뭘 와야 뭘 어떻게 해보든가 말든가. 일단 볼 수가 없어 사람들. 네. 지금 오늘도 어쨌건 많이들 모였지만 생계형 학원 강사이신 강쌤이 오늘 또 불참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제일 잘 나가는 큰 학원으로 옮겼잖아요. 예, 대형 학원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말하자마자 또 안 좋아할지 학원계 마이너스. 그렇구나. 학원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디 국사로 이제 나가신 건가? 여전히 국어입니다. 그렇구나. 네, 뭐 아무튼 마이크가 좀 비어가지고 많이 송구스러운데요. 뭐 다들 이제 뭐 개인 사정도 좀 있으시고 또 생계형 또 아니, 나는 직업에, 개인 사정은 없었어요. 네, 종사하시는 그냥 분들도 밤에 있고 졸린 하니. 거야. 월요일 밤이 되면 졸려. 안 되겠다. 어렵병.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3명이 나불나불해서 올린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네. 야 오늘도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와서 일찍 왔어요. 그래서 한 6시 40분에 와서 담배를 하나 피고 올라오려고 담배를 피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저씨니까 종편을 보시나 보다. 오늘도 이제 2개 띄었거든요. 그래서 종편 보고 또 잘 봤다 그러시네. 그랬더니 요즘은 외국 전선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러고 올라왔지. 이거 각성하세요. 애국전선이 보이시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보이시면 안 되는데. 요정만 보이시겠죠. 아, 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마음속에 그려주시고요. 아, 네. 오늘은 저희가 5 독수리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편을 함께 100일 하겠습니다. 특집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문을 아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뭐 여야 국민들이 다 하던 이야기를 외국분이 해서 100일 특집으로 무슨 인터뷰를 한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정말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사 정치 목적으로 이용 안 돼. 딱 이거야. 누가?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이 정쟁과 정치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본질을 같이 고민해서 네.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실을 규명하고 뭐 국가 대개조 지금 이제 국가 혁신이라고 이름이 또 살짝 바뀌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왔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지? 100일 특집으로 뭐 대통령이 한 얘기인가? 그러봤더니 대통령이 했어요. 참사 정치 목적 이용 안 돼. 이게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라고. 우크라이나 참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참사. 그래서 거의 데자뷰 보는 것 같은 느낌. 네네. 거기도 그 말이 민항기가 그것도 그런가 졸지에 보다. 격추가 돼서 아니 근데 거기는 사실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갔다는 것 말고는 사실 거기에 네덜란드인인가요? 그쪽- 이 항공사는 말레이시아.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다음에 대다수는 네덜란드인. 예. 네. 그런데 뭐 관광 3분의 갔던. 2 정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인. 근데- 그 외에 뭐 호주인 쭉 있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하고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있거나 뭐 자본이 거기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격추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반군도 네. 반군으로 지금 추정되는 게 이제 굳어져 가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 반군도 군 수송기인 줄 알고 격추를 했다. 이틀 전에 하루 전인가 네네. 또 다른 비행기를 격추했는데 군용기들은 계속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전 지역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반군의 소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만 또 반군은 정부군이 그랬거든. 엊그제까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푸틴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불과 네. 몇 시간 전에 지나갔다.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정부군 소행이 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또 반군은 하고 막 그랬던 거지 서로. 푸틴 간도 크다. 거길 비행기 타고 지나갔대요? 대단하다. 그 뭐 러시아 국경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사고를 저도 이제 기사로 접하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봤는데 좀 수백 명이 죽었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세월호는 그 수보다도 더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 어디 누가 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격추도 아니고 내전도 아니고. 네, 그냥 우리나라 이 해에서 배가 잘 그냥 가다가 애가 가라앉았어요.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보다 제일 어이없는 SNS에 이제 날아다니는 글들이 뭐 이제는 막가지 않는 분위기여서 진짜 미친 것 누가 같아요. 죽으라 그랬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쳤나봐 진짜. 이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항공 사고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고죠. 그쵸. 왜냐하면 뭐 여성, 어린아이 다 민간인들이 어린아이가 정말 팔레스타인 많대요. 보고도 지금 네네. 민간인 사망하고 어린아이 이제 막 죽고 그런 거 네. 보고 다 이 세계적인 공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고를 보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세민녀나 저기 가서 특검하자 그래. 특검하자고 우크라이나 가서 한번 떠들어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왜 네. 죽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는 거기는 네. 특검보다 더한 거래요.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 것 같아. 뭐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다 모여갖고 조사를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지금 판인데. 그러고 그렇죠. 있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럼. 국제사회가 다 모여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유엔이 나서고. 네. 근데 실제로 세월호에도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국제사회가 네. 조사하면요 2번 어뢰가 나와요. 한번 경험해봤잖아. 빨간색 2번어다. 민관 합동조사단 예. 국제. 예.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청 쪽에 좀 볼일을 보러 갔다가 거기 이제 뭐 단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단식 농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는 분도 한 분 있길래 격려차를 갔어요. 그냥 들려봐서. 네.
안부 인사나 좀 전하려고. 지나던 길에. 예, 지나던 길에 갔더니 근데 그 어버이 연합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다녀갔죠. 예, 뭐 난장판을 만들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서명하고 서명하는- 테이블을 뒤지고 없고. 아니 무슨 어버이연합이 아니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엄마 부대. 예 유족분들께서 단식 농성 중이세요. 지금 네. 일주일 넘게. 많이 하세요, 거기 지금. 네. 예. 근데 거기 바로 옆에서 앰프를 틀어놓고 이른바 어버이연합 이름들도 기가 막혀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어느 어버이가 대체 자식 이름 부모들한테 대고 그렇게 망발에 바로 옆에서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진짜 정말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지켜보는데.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 여성 의원이죠. 여성 의원 한 명이 뭐 그런 식으로 그 미친 여자 있더만요. 팔레스타인의 그 엄마들은 다 죽어야 된다. 여성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 테러리스트를 다 낳았기 때문에 그 죄로 다 죽어야 된다. 그것이 이런- 정의다. 네, 이렇게 그게 얘기를 했어요. 정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엄마 부대라는 사람들,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라는 사람들하고 뭐 사실 일맥상통하잖아요, 나라. 네. 국적만 다르고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사칭으로 밝혀진 뭐 대구대의 주교수님, 그 여자분, 엄마 부대 리더, 네. 그분 사진하고 지금 덕인형이 얘기한 이스라엘 그 여성 의원 사진하고 붙여가지고 이 무슨 뭐 저 엄마를 빙자한 뭐 악마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SNS에 돌아요. 그 밑에 좀 또 이 황망한 댓글이 있어. 뭐라고? 이스라엘이 좀 예쁘다 뭐 이러는 거. 아 진짜. 이건 선배님이 약간 쓰는 좀 거 아니에요, 그거? 허해. 아니 선배님 직접 써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뇌가 없나 내가? 저는 오늘 어떤 게 제일 좀 이 분개스러웠냐면 그 심재철 위원장. 그 네. 열받더만. 소위 위원장인데 국조특위 위원장이에요. 뭐 아무리 이제 여당 의원이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쓰진 않았다라고 해명은 했으나 아 그걸 목사에서 뿌렸잖아요. 뭐 의사자 지정 뭐 4억 5천만 원 배상금 뭐 6.25 때의 뭐 참전 용사들도 평생을 그냥 이 숨죽이고 그쵸. 뭐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의 돌아가신 부친이 6.25 참전군인데 네네. 전방 소대장으로 고지전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상위 군인이에요. 네네. 근데 뭐 국가유공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됐다. 그러고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어. 이 식구들 잘 키우고 뭐 먹여 살리고 성실하게 사시다 가셨어. 근데 심재철의 그 글을 보니까 아니 왜 반세기 전에 전쟁을 또 끄집어내서 유가족들을 쑤셔. 그러게요. 아니 그때는 국가가 가난하니까 그랬지. 그럼 지금 진상규명 안 해? 지금도 뭐 남이든 북이든 당시 전사자, 미군 유해 찾는 동 이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 이념이나 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 살리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싸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생난리를 치고 지금 역사가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 마당에 뭐 그 6.25 때의 무슨 이 상위군인 가족이나 무슨 유가족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요. 무슨 이 트라우마를 다 후벼 파려고 하는 거야? 그거 다 파보자는 거야? 그 앞으로 또 이 세월호의 역사가 반세기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이 2세대, 3세대 다 바뀔 때까지는 이 가족 잃은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뭐 이 여기랑 비교하고 저기랑 비교하고 이런 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애가 타서 오늘 종편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저 참전 용사인데 관통상을 입은 분이다. 이 심재철 위원장은 왜 6.25 때의 이 가족들을 그 아픔까지 왜 끄집어내는 거냐? 네가 그렇게 살아봤냐? 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거지. 그랬더니 또 카톡이 날아왔더라고. 뭐라고요? 유공자, 네 애비가 유공자인데 너는 그러고 사냐? 뭐 이렇게 또 카톡. SNS가 왔어. 애국전선인데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유공자의 후손들이 하는 방송이구만. 나는 또 이해를 했어. 삼복이잖아, 삼복. 네. 덥잖아. 그렇게 질 수는 없고. 뭐 뭔가 이제 이 해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정중하게 애비라는 표현은 좀 그러십니다. 예의를 갖추고 다시 와주세요. 뭐 이렇게. 요즘 SNS로 효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잘 썼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신재철 의원이 뭐 그런 아픔을 끄집어낸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이제 어버이 그 분들, 그 엄마 부대인지 뭐 어버이 네. 연합인지. 엄마 부대. 예, 저는 이제 뭐 딱 그 수준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어르신들이지만 뭐 특별히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예. 뭐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지.
또 이분들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그 심재철 의원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선동에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특별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했죠. 그러니까 뭔가 특혜법이다. 대단한 특혜라도 마치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가족 안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입이 아프게 설명을 해도 전원 의사자 지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 없다.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관심이 없어도. 이 형제가 죽으면 특례 입학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누가 특례 입학? 아니,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장은 그걸 총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 거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악의적으로 썼다라고밖에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몇몇에게 여론을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좋아요. 일단은 위원장은 그만둬야지. 그러지. 응.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에 VIP 뭐 말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씹어서 사퇴하라고 그래서 아니 사과를 했잖아요. 사실 맥락은 맞으나 그 자구가 좀 틀렸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쵸. 그래도 사퇴하라고 그렇게 파행을 시켰는데 일주일 가까이. 그럼요. 그럼 심재철 위원장은 어떻게 답할 거냐 이거지.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국정조사 이 특위가 대체 왜 있는 건지를 그러니까 심재철 조원진 보면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렇지. 최대한 가족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방탄팀이다. 이게 입증되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은 이제 100일인데 아무것도 한 걸음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유가족들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 여전히 진상규명인 거고. 그죠. 지금 특별법 통과 안 되는 핵심 쟁점은 무슨 뭐 특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 문제예요. 수사권이죠, 수사권.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특검을 하고 뭘 하면 뭐해?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대충 넘어갈 거 뻔히 알고. 근데 어쨌건 수사권을 주고 거기에 국민 참여 보장이 그러니까 되고 딱 그냥 4개인데 자 진상조사위 구성, 수사권 부여, 기소권 부여. 그것도 제한적으로 네.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책을 내라. 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특별법의 취지니까. 그렇죠. 그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4개만 합의하고 담기면 그러면은 가족 대책인 더 그러니까 이게 여안 야한보다 훨씬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해줘 그걸. 아니 근데 그 뭐 기소권 까지야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쟁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유가족 측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핵심은 수사권 하나로 좁혀지는 거예요. 뭐 특히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은 좀 막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국 진상규명의 핵심 수사권 문제인데. 그렇죠. 이걸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문제가 지금 이번에 그 동작 선거 운동을 하면서 또 왜 우리 동네를 해요? 동작 혈압 올라. 동작 그만 그 동네죠 그 동네. 나 이거 하고 싶었어. 그 동네 진짜. 네. 아무튼 동작을 그만 이렇게 해줘. 동작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요즘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세월호 얘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글로 흘러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왜 세월을 그 천안함 유족들은 5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4억 5천을 달래는 이 사람들은 4억 5천도 아니고 10억을 달라고 그런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일부러 요 얘기를 갖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쭉 퍼뜨리자.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어떤 뭐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10억을 달라 그런다. 정확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얘기. 사실이 아니니까. 팩트가 아니니까 네. 언론에서 아무리 조중동이라도 퍼뜨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10억 얘기를 정말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얘기를 고의적으로다가 퍼뜨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자처럼. 교묘하고 위험하냐면 제가 잘 아는 라디오 시사 PD가 프로듀서가 이 굉장히 세월호 가족에게 동정적인 분이고 네. 정치적으로는 그냥 중도예요. 특별한 성향이 없는 유경근 대변인까지 인터뷰를 했던 분이야. 그래서 유경근 대변인이 굉장히 저 분노감에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시더라. 이런 표현까지 썼던 분인데 오늘 아침인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인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 죽은 아이들의 형제자매 특례 입학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건 PD 자질 문제다. 어떻게 그런 걸 필터를 못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권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하거나 섭외하거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계속 깔아. 밑으로.
그러면은 그런 줄 아는 거지. 아, 사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깔아놓으면.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거기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를 들면 나는 심재철 위원장에게 카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4억 5천이 쟁점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거짓말하겠어. 의사자 지정이 문제구나.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심재철이 내가 작성한 게 아닌데 한번 여론을 보려고 뿌려봤다. 아니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지. 작성한 게 아니고 사실을 유포를 잘못된 한 거면 거지. 그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 처벌 받아요. 이게 네. 인터넷 쪽 댓글도 보면 그 엔모 포털 같은 경우에 좀 지난주부터 이 굉장히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해요. 네. 조직적으로 그래서 밀고 조심하더라고. 있어요. SNS도 그렇다니까. 간을 보고 또 이번 한 주 딱 넘어오니까 이제 행동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숙골들 데려다가 막 서명판 엎어버리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리본 다 잘라버리고 누리함전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가서 오유가 복구해놓고 뭐 게시판들끼리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댓글 부대 다시 또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4 지방선거 때 한번 동원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730 재보선이 있으니까 가동하는데, 이 사이에서 사실 집권여당 입장에선 가장 난감하고 이번에 덮어버려야 되는 게 세월호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선거가 코앞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있으니까. 집중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뉴스타파 이후에 권은희 예. 집중 포격, 뭐 등등 몇 가지의 이제 전선들을 그쪽에서 세팅을 한 거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 선거도 선거고, 야권연대는 안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새누리당은 좀 사인을 준 거라고 봐요. 그 어르신들이 사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 행동하시는 없이. 분들 아니고 뭐 소정에 뭐 이런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 다 이제 알만한 다 사람들 알잖아요. 생계형이시니까. 네. 어저께만 해도 어저께 이제 나경원 사무실 앞쪽에서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 때 되니까 거기 나경원 사무실에서 꾸역꾸역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꾸역꾸역 떼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서리봉투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아마도 거기 뭐 뭔가 자료 같은 게 들어있겠죠. 뭐 교육 받았겠죠. 네, 선거운동.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뻔하잖아요. 쓸 수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저기서 계속 고날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뭔가 교육이 되고 뭔가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선거운동 하면서 그분한테 안 하니까 자기한테는 왜 뭐 안 하냐고 막 아니 거기 사무실에서 나오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왜 나한테도 선거운동 해야지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한테. 시빈 잘 걸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특별법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참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하긴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임기 중간에 있는 재보선이니까 뭐 정권 심판에 대한 의미가 당연히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서 뭐 안철수 예언대로 10대 5 나왔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정신승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세 분석이었어요. 예. 안철수 대표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신승리 운운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저는 요새 철수의 저주라고 불러요. 예. 이 브라질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펠레의 저주처럼 철수의 저주. 7대1? 아니 철수의 저주라는 거는 얘기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맞는 저주? 이렇게. 10대5. 거의 뭐 브라질 수준의 축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월호 특별법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판을 본 거예요. 뭐냐면은 보궐선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체계이나 유가족들도 빨리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보고서 선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선거 한참 또 없잖아요. 그쵸. 힘들어질 거다라고 총선까지 없죠. 된 뭐 거고. 간헐적으로 재보선 1년에 2번 한두 개씩 나오겠지만. 그건 뭐 작은 거고. 그냥 이제 버티면 휴가 기간이고 8월 쉬고 그럼 9월 되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추석이고 그냥 시간 끄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하여튼 유가족들 이번에 어떻게 24일까지 이걸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서 막 더운데 고생하시는 건데 새누리당이 이제 판세 분석 끝난 것 같아요. 영향 없다 선거에. 하긴 옛날처럼 뭐 도와주십시오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자 이거지 이제는. 사실 선거가 좀 위태위태했으면 이렇게 보수 어르신들 동원해가지고 막장 짓을 못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죠. 심재철 의원 특위위원장이 이딴 짓 못합니다.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악성 댓글을 단다든가 아니면 이 숙골들 동원해가지고 뭐 서명판을 엎는다든가 이런 어떤 과격한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동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슈랑 좀 멀어져요. 짜증나요. 피로감이 올라가요. 그렇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좀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님비 현상으로 좀 몰아가려는 거 아닌가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딱 그런 거지. 이권 다툼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싸움이 돼버린 프레임 것처럼 짜는 보이고.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 잘 모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막 엎어져 있고 어수선하고 이러면은 이거 뭐 자기들끼리 뭐 충돌이 있었나 보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도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보인다는 거야. 노이즈처럼 이제 버즈가 그렇죠. 생겨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이슈를 증오하게 돼요. 게다가 사실은 좀 피로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 100일 정도를 지금 그쵸. 지리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만한 시점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엉망을 만들어가지고 대충 이제 요 때만 넘어가면은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같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피로도는 높아지고 지겨울 수 있죠. 사람이 뭐 항상 정말 감정이 사그라지는 동물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시 4월 16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도 한 100개 중에 하나도 속 시원하게 잡히는 게 없는 거지.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잘 보세요. 정홍원 총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뭔가 정부에서 책임지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표를 썼죠. 네, 유일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점인 거지. 그다음에 이 모든 사태에 주범이라고 자기들이 지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병헌. 그렇지, 유병헌. 100일 동안 못 잡아요. 그 누구도 지금 책임질 만한 사람 못 잡았죠. 심지어 지금 현상수배금 5억이 붙어 있어요. 5억 플러스 5억이야. 또 됐나요? 구원파가 또 구원파 배팅했으니까. 또 배팅한 게 있으니까. 왜 이걸 100일 동안 못 잡고 있어? 이거 국정원장 경질감 아닌가? 그래서 이 유병헌이 되게 시청률이 잘 나와서 이 뉴스를 매일 듣고 가는데 이제는 패널들이 더 할 말이 없는 게 이 경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는 더 좁히겠다. 쪼겠다. 뭐 하겠다. 이게 더 이상 수식어가 없어. 모든 할 수 어휘가 있는 다 방법이. 나와서. 관장쇼 말고 비슷한 것도 없어요? 관장쇼 말고 비슷한 거 없어. 이제 없고요. 100일을 했어. 뭐가 있겠어, 아이템이. 근데 오늘 이제 검찰 발표를 보니까 유병헌의 꼬리를 밟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시든가 말든가 관심도 꼬리만 없고. 지금 100일째 밟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유병헌을 왜 잡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유병헌 얘기만 계속 했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저 사람이 유병을 왜 잡아 진짜? 왜 잡는 뭐랑 상관 있는 근데 사람이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어떤 것 현상을 같아요. 나타내냐면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안 잡는 거잖아. 못 잡는 게 아니고. 그죠.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하잖아요. 지금 말이 돼 이게. 제가 오늘 패친한 분이 재밌는 사진을 발굴해가지고 이게 사료예요, 사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유병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게 뭐냐, 한총련 핵심 주동자 현상수배 포스터를 어떤 사진작가 분께서 이런 걸 또 수집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몇 년도인가요? 괴이한 이제 기벽을 가진 분이 97년도예요. 97년도니까 이제 97년 정도. 완전히 정보화 시대도 아니고 이제 아날로그 시대죠. 여태까지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뭐 PC 통신은 PC 통신 있었어. 할 때고 뭐 이럴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97년 이게 수배 전단이 나온 게 지금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지? 97년 6월 26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배 기간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백 개가 그러니까 한 끝나면 달- 안 잡아요? 그건 몰라요. 근데 요때 잡으면 뭐가 있는 거냐면 제가 요때 300만 원. 현상 수배금 3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 그 정도 된 거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 인플레. 거기다가 이 인물 특징이 중요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미남형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나 정말 국가공인 말도 안 돼. 국가공인 미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를.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뭘 보려고 그래 자꾸. 아닌 것 같은데. 끝나고. 근데 제가 사진이 이제 이 이상하게 수배 전단이 나오는데. 붙고 사실 이제 이때 딱 숨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학생운동하면 많이 수배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단 수배가 됐다 이렇게 딱 하면 완전히 뭐 아지트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안 나와. 그러다가 한번 생맥주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같이 제 생활을 봐주는 친구랑 밤에 몰래 나가서 생맥주 한 잔 먹고 싶다. 이게 괜찮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치킨집을 갔어요. 갔더니 수배 전단이 쫙 붙어 있는 거야. 술집에. 옛날엔 그랬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앉아 있겠는 건 내가 못 알아봐요 사실은. 그래도 안 그럼에도 되지. 불구하고 못 앉아 있겠는 건 불안해서. 불안하지.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버텼냐면은 제가 7월 총과 잡혔어.
그렇게 하는데도 한 20일? 그 정도면 이거 저 혼자가 아니에요. 수십 명이 지금 이렇게 수배가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이 대중화돼 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이렇게 못 잡냐 이거야 나는. CCTV가 지금처럼 깔려 있어.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뭐 전화도청 정도일 텐데. 근데 유병훈 아니 전화도 안 해요. 경우는 전화도 안 했어요. 우린 전화도 못 썼어. 근데 한 20일도 안 돼가지고 채 20일도 안 돼서 잡히는데 이거는 거의 온 나라 경찰이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경찰, 군경이. 검찰. 아니 이거 어떻게 못 잡을 수 있나? 참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그럼 일부러 안 잡는다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지금 침몰 원인도 상당히 의혹이 있고 미스테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일단락 진상규명이 되고 나면은 유병훈 미스테리를 좀 파고 싶어요. 왜 못 잡았나? 나중에 이거 봉준호 감독 영화합니다. 쇼생크 탈출이야. 꼭 잡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살인의 추억. 꼭 잡고 싶었다. 수배의 추억. 수배의 추억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못 잡을 수가 있냐는 거야. 연구미제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다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이분이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그렇지.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승천했다. 뭐 진정한 신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게. 판타지 수준으로. 진짜 영혼이 안 잡으면 신동안 늘겠네. 게다가요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해져요 이게. 아무래도 무슨 종교 이런 게 관련돼 있어서 그러는지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것 같아. 신비주의 뭐 좀 이상한 쪽으로 가요. 세월호 괴담이 좀 떠돌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유가족으로 변신했다가 엄마 부대로 변신했다. 곳곳에서 나타난다. 도플갱어라는 소문이. 뭐 쌍둥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동일인이잖아요. 성형수술하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똑같은데 안경.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뭔지 저는. 네. 분신사바. 여고괴담도 아니고. 네. 어딜 가나 이분이 나타나는가 세월호만 있으면은.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유가족인 것처럼 사진을 연출해서 그러니까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그 유명했던 그래서 아주머니. 연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이 고소미를 먹었잖아요. 근데 뭐 절대 CBS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문하겠다고 왔던 조문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조문했던 조문객이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그 엄마 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 그럴 수가 할머니 있나. 사진이 그 외에도 뭐 그렇게 확실하게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진에도 뭐 이렇게 박사모라든지 추정되는 사진이 많이 지난번에 드러났었죠. 또 이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닌 거로 또 확인된 경우도 있어요. 반대 측에서 아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좀 부인이 어렵지 않나. 그렇죠. 너무 또 가까이서 찍어서 너무 똑같죠. 네. 완전히 똑같은 인물이어서.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DNA 검사를 해야 되나? 뭘? 인력풀이 그렇게 좁나? 우리 처가 저 붙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 이 할머니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다고. 우리 애국전선에 초청을 한번 하자. 초청을 그래. 게스트로. 그죠? 아니면 기회를 드려야 돼. 뭔가. 동작을 해서 어슬렁거리다가 한번 잡아오시면. 제일 좋은 거는 이분하고 이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러면은 다른 분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시키려면 그럼 예술이지. 목소리 변조. 지금 유병환하고 손잡고 그거 씹어 분신사바. 그러면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대통령과 끌어안았던 그 할머니가 그 어르신이 지금 유가족을 향해서 막말을 한 그 어르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이 보수 측, 우리 대통령 지지 측 입장에 아는 분들은 애국전선이 좀 제보를 하셔서 스튜디오에서 두 분이 대면하는 걸로. 그죠, 두 분이 그러자. 동시에 연출을 나오면, 해봅시다. 그 조문쇼, 그것도 곱씹어볼 만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들, 이제 카메라 하나 풀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오디오를 다 편집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경우는 진짜. 방향과 각도가 엉뚱했더만, 나중에 얘기. 그러니까 각도도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막 오디오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제 교묘하게 오디오만 딱 편집해가지고 그냥 소리가 안 나. 그림만 나간 거죠, 이게. 그럼 이건 양심 문제 아닌가 싶어요, 양심 문제. 아무리 기자단이 어쨌든 뭐 정부하고 뭐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아니, 자기들 양심 걸고 그런 그림, 그런 화면을 어떻게 그냥 내보내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남과 북이 서로 비난을 하는데, 지금 요새 이 결렬된 회담도 그렇고, 보면은,
이 종편 보면은 북한 스토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하게 말이 안 나오잖아. 나. 거의 뭐 거기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덕인이 형이 그걸 되게 즐겨봐. 페이스북을 보면 북한 얘기 빵빵 터져가지고 맨날 올려. 진짜 음대 얘기 좀 진짜 해줘. 웃긴 게 아니 김일성 대학 아니 음대 무슨 얘기하게? 그러니까 MBC 세 바퀴라는데 이름 모르겠고 이름 모르겠고 탈북 피아니스트래요. 근데 북에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북에는 악보가 없어가지고 베토벤 소나타 같은 거 들으면은 북의 시창 능력이 청음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베토벤 소나타를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따라 신대요. 천재들이 모여사는. 아니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 그게 왜 이상해? 베토벤 소나타가 그거를 갖다가 그게 바로 미래의 유아인이야. 몇 초짜리도 아니고 다 유아인인 거야? 북한의 유아인이 쫙 있는 거지, 근데. 원래 그 유아인이 북에서 아니, 그럼 정말- 그 김수현이구나. 정말 야. 지금 나가 누가 우리나라 음악하는 사람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아니 뭐 물론 진짜 선수들은 한 몇 번 들으면 따라치긴 해요. 천재들, 네. 천재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몇 초짜리라든지 1분 안짝으로다가는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베토벤 소나타가 그게 이게 몇 분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기억 자체를 하기 힘들어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창의적으로 얘기죠. 패러디를 해서 북한에서 약을 유아인이 외워서 치고 그걸 이제 김희애 동무가 특급 칭찬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꼬집어주고 이런 거 드라마를 만들면 되겠네. 북한에 잘 아니, 근데 먹겠네. 리얼리티니까. 북한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MBC가 북한의 음대생들을 다 천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종북세래 종북세. 완전 종북이구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재판 받을 때, 그 이제 탈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북한 국가보위부, 뭐, 대남 담당, 뭐 무슨 1호실, 뭐, 이런, 하여튼 뭐, 말은 희한한 거 잘 만들어. 맞아. 그걸 하다가 이제 탈북을 했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다 종편을 숨어서 보나 봐. 아니, 제가 재판할 형 때. 재판. 아, 받을 때. 재판 때. 증인으로. 재판 그러니까 때. 정부 측, 검찰 측 증인으로 검사가 나오는 거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종북이다, 뭐, 이 얘기를 판사한테 하려고. 간첩으로 몰아붙이려고 이제 탈북자를 데려놓고 막 흥설수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저희는 좀 재판 이상하게 받았어요. 피고들도 막 질의응답하고. 뭐 토론이야, 토론. 대학원 아니, 세미나야? 변호사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 국민 참여 재판보다 더 좋은 거네. 더 웃기는 재판이 된 거죠. 아, 옛날엔 그래갖고 공안 재판할 때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느닷없이 이제 그 질문을 어느 대학 나왔어요? 딱 질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됐던 질문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평양 무용대학 나왔어요. 그래. 무용? 그 무용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역이 아니라 무용? 무용. 그래서 몇 년도 입학했습니까? 그랬더니 14년 걸렸더라고요, 졸업하는데. 그러니까 졸업연도하고 입학했는데 14년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복학생 그렇잖아. 그래갖고, 무슨 대단히 거긴 천재였구나. 또 이 군복무가 7년이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청와대에서 그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음소거하고 열심히 이제 해서 편집을 해서 때깔 좋은 이 아름다운 조문 영상을 그렇죠. 예. 뽑아냈다. 그게 보면은 맨날 북한 욕하는 게 그거거든. 왜냐하면 그 이 김정은의 측근에 사진 정치를 한다. 막 북한 탈북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 안에 같이 찍은 게 들어있으면 뭐 가문의 영광이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네에서 대우받고 부대에서 뭐 으뜸이고 이렇게 되고 장성택처럼 뭐 또는 최룡해나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지워지면 숙청하냐? 뭔지 이렇게 다 판단한다는 거지. 사진과 영상만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말하자면 청와대에 홍보단이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기자단이 그걸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더 나쁜 거지. 예를 들면 원본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뽀샵 처리를 하는. 그럼 뭐 반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내보냅시다, 맙시다, 뭐 이런 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그림 다 빼, 일단. 그냥 예쁘게 만들어. 네, 소리도 다 내보내. 빼고. 그게 폭로된 게 유가족이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그 찍어가지고. 팽목항 때. 아니요, 17일 말고 조문쇼 할 때. 조문쇼 할 때. 그래서 이게 다 뒤늦게 밝혀진 거잖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이게 매스컴이 권력에 알아서 기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정현이 옛날에 뭐 마사지 해주라 이제 이런 거 할 때랑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매스컴이 그 자정 역할을 그 유명한 사진 또 못하고. 있잖아요. 질문하지 마, X. 이거 사진 있잖아. 그건 뭐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건 뭐 어떡해요. 자기 보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할 만한 상황도 있긴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정치권에서 이거 왜곡하고 또 어르신들 나와서 그래서 설치고 지금 결국은 4월 16일 뭐 약 100일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막 난리를 쳤던 그 어떤
풍처럼 몰아쳤던 뭐 뉴스들, 그 다음에 안타까움, 그 아이들을 구조자 제로, 이 수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멘붕, 우리는 완전히 후진 국가에 살고 있었구나. 선진국 문턱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도 못 건져내는 구조 능력 제로, 무능이구나, 무능 정권이구나, 혹은 뭐 무능 해경이구나, 무능 국가구나.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불과 몇십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지긴 했죠. 총리도 재활용하고, 뭐 장관, 그러니까 총리도 장관도 똑같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해수부 장관도 똑같고, 좀 수염이 없었던 장관과 수염이 있는 장관으로 바뀌었다. 네,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냥 뭐 당대표가 그럼 뭐- 이제 장관으로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당대표가 장관으로 가고. 야, 이런 류의 인사는 정말 대단하신 부총리로 것 같아요. 가고. 네, 확실히 전과 후가 나누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참사를 참사로 막은 거죠, 지금. 참사를 참사로 막은 거예요. 거지. 인사 참사로 막은 거지. 그러네요. 막고 있어. 지금도 막고 네, 있어. 지금도 그걸로 계속 막고 참사 있지. 나니까. 또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말 뭐 참 입에 담기.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지명자죠. 장관 후보자. 후보자. 뭐 참마 입에 담기도 힘들 그건 정도의 박영선 원내대표의 표현이네. 예, 어떤 사고를 치셔가지고 낙마를 하는 참 이게 뭐 참사라고 표현하기도 참 뭐예요 이제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냥 모아놓기도 힘든 이 거 아닌가? 조선 시대로 보면 탐관오리들이 다 하던 일이더라고요. 아니, 새누리당 지금도 진행형이죠. 뭐 재수성추행 정도는 해줘야 되는 기본. 당이잖아. 너무 약해서 낙마했나? 예. 너무 뭐 성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뭐 두 집 살림이니까. 사랑이니까 뭐 그거는 내가 사랑이. 뭐 어쨌건 사랑이잖아. 심정이 마음이 진짜 여러 개야. 이런 거지. 마음이 여러 개일 뿐이야. 그죠? 그죠? 심장은 두 개인 거지 뭐. 심장이 두 개가. 예, 심장이 두 개인 거죠. 참사로 막았다.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야 이게? 이제 더 큰 참사로 맞겠죠. 그래서 저는 참 우려가 된 게 새누리당은 이제 마음을 정한 것 같다.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뭐 거의 이런 분이 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덮고 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 결과를 보아하니 이거 답이 안 나오고 또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 모처럼 좀 규모 있게 열렸잖아요. 네. 저기 유가족 주최로 해가지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했던데 거기 박영수 원내대표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참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참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이게 뭐 유행어인가 정치권에 진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뭐 세민연 야권도 지금 무기력한 상태고 이 상황이면 24일 이전에 과연 특별법 통과될 수 있을지 어렵다고 상당히 봐야지. 걱정됩니다.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지 수원으로 가서 천막 당사를 쳤더라고요. 이제 국민들이 저는 들고 일어서는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지금. 자식 잃은 것도 억울한데 단식 투신까지 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오늘 가니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이 거기서 8일째더라고요. 벌써 단식이 그렇게 이게 오래된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요 광화문에요. 이제 잠깐 있다 왔지만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날이 또 대단히 무덥지 않습니까? 광화문도 다 돌이잖아요. 무덥지근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단식을 하면 이제 또 수분 이런 게 많이 빠져나오면 대단히 힘듭니다. 거기는 포도지 포도 네. 완전 포장도로니까. 참 온 국민이 다 위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분들이 단식을 해야 되나.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참 철면피할까 나라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그냥 뭐 부끄러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나라가 결국은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 그죠.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국가, 정부, 우리가 사람 개인을 지칭하기가 뭐 하니까 그냥 청와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화해서 지칭하지만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이제 이 우리 시대까지도 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수평적으로 평등한 네트워크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많이 뭐 소통 문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피라미드 조직이 돼 있는데 정점에 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체제에서는 대통령인 거잖아. 근데 그분이 지금 7시간, 8시간, 6시간 다 조금씩 1시간씩 차이가 나던데 그 비서실장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얼굴 못 뺐다. 당일날. 뭐 하셨을까요? 근데 그거 아직도 모르는 그 거죠. 다음 날은 팽목항해를 갔잖아요, 그죠? 예. 그 당일 날은 또 그러고 이제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식의 얘기지. 아니 근데 그런 교수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입장에는. 당당하게 해? 어떻게? 근데 그거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거. 약간 저는 요즘에 그거에 좀 꽂혔습니다. 그거에? 그 7시간. 그 스토리? 그 뭔가 아, 영화 그 될 만한. 조선일보가 그냥 까버렸잖아요. 네. 그거 참 신기하네, 그것도. 조선일보 뭐라고 했어? 요즘 청와대 막공격하던데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뭐 정모 씨의 이거를 루머도 뭐 들려온다, 뭐.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썼는데. 모르겠는데. 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분이 TV 조선 따라하면 안 돼. 아니, 그 또 조선일보가- 이혼을 했는데 이게 근데 그게 또- 선임 기자 칼럼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참, 뭐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찾아보시는 걸로다가 예, 예. 아니, 나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게 되게 웃긴 게 요새 나는 종편에서 그걸 이렇게 소재로 줘. 예. 정윤회 씨 이혼에 대해서 토크할 테니까 뭐 이혼 전문 그걸 변호사 왜? 하나 안 돼, 안 돼. 조심해야 돼. 최영일 시사평론가에서 막 얘기를 하거든. 형, 쥐도 새도 그 모르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혼은 뭘까요? 왜냐하면 결혼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기.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비난하지 않기. 양육권과 모든 재산은 최 씨 부인에게 다 줬어. 그렇죠. 최 씨 모든 부인은 걸. 이혼 전에 또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 전에는 최순실 씨인데 지금은 최순실 씨가 아니야. 뭐 이름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래서 제가 두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불륜인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혼인 경우. 위장이혼 이 두 개의 사례 외에는 이런 조건은 성립할 수가 없다. 역시 결혼 2번 하신 분에는 이렇게. 좀 다른. 아, 이거 전문가지. 예, 정 후보자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심장이 2개다. 아. 이번에 불타는 사랑이지. 이번에 그 이제 동작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한 70 정도 되신 분이세요. 근데 저기는 이번에 지금까지 계속 여당을 찍다가 한나라당부터 이렇게 새누리당 쭉 이렇게 찍다가 1번만 찍다가. 예, 처음으로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윤창중 같이 훌륭한 분을 윤창중이 아니라 문창극 같이 훌륭한 분을 갖다가 일본 분이신가? 이호진 데스? 그런 분이 총리에 아니요. 앉으셔야지. 지금 극우는 박근혜는 맛이 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반박근혜 투쟁을 하는 일부 극우 훌륭한 청년들이 문창극까지 훌륭한 분을 내치는 것에 네, 우리는 진짜 그런- 분노한다가 딱 이 생겨서 논리더라고요. 보수가 3단 분열이 됐어요. 하나는 극우, 박근혜도 아니다. 이 훌륭한 문창극 같은 분을 내치다니 하나 이쪽 이제 극우 그룹이 하나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호위 부대, 친박 부대가 이제 몸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미래 권력을 향한 보수층이 이제 있죠. 친김이 되고 있는 거지. 무성. 그게 과도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물고 물리는 관계라 이 결판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청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다. 뭐 정도까지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3단 분열이 됐어. 내가 보기엔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층들하고 소주 먹으면 보수분들이 한탄을 해. 야, 옛날에는 진보가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보수가 분열로 망하게 생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럼 이럴 때 연대가 답인 쪽이 진보인데 진보는 별로 반응이 없어. 그건 저 보수분들한테 제가 말씀 좀 좀 덕담 하나 해드릴게요. 뭐라고 전해드릴까? 분열로 망하는 건 진보만 하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네, 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분열하시면 지금 됩니다. 덕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하지 마시고 부패를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되겠네. 그죠? 계속 분열을 하셔라.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부패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건 부패를 증식을 줄이고 분열을 증식을 늘려라. 위한 세포 분열일 뿐이에요. 그렇죠. 견디세요. 뭐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장 지금 그 자기가 이제 반박으로 돌아선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박근혜가 거역했다고. 문창극이 총리가 되는 이 나라 총리가 되는 거는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자기가 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교회에서 직접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그냥 근데 차기 대통령 후보 되시겠는데? 보수 쪽의 목사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전파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 그렇게 하겠죠. 그 할머니께서 아마 1번 찍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예. 그렇다고 2번 내지 3번을 찍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보수가 분열한다 그래도 표가 바뀌진 않아. 그 양반들이 몇십 년 지켜온 이런 거지 기득권인데. 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지만 너는 시련을 더 겪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보선 결과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한 70, 그러니까 제 나이로 한 70대 이 정도 돼도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점점 바뀌지 않죠. 점점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 비율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2060년에는 2명 중에 하나가 노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되면 주류가 되는 거야. 2038년에는 3명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노인이고. 괜찮아요. 살아남아야 돼. 지금 3, 40대가 괜찮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면서 한 30년만 버텨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비율 싸움이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 어느 쪽이 오래 사나 인구 싸움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베르톨루치 옛날 영화 1900년처럼 된다니까. 바늘 갖고 서로 춤하고 싸우고. 철길에서.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24일 날 100일 그 추모 행사를 지금 크게 준비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그렇죠? 해야죠. 예. 이날 또 뭐 이승환 씨하고 신앙송회와 김장훈 씨가 또 음악제가 있죠. 앞장서서 이 행사를 크게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푸닥거리 한번 해야죠. 한번 제대로 한번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이 아직 안 죽었다는, 안 잊었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잊은 줄 알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만만하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잊어버린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이제 국민들 절대 잊지 않고 있고요. 그 이제 안 잊었다라는 걸 한번 100일 되는 날은 유가족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분들한테도 힘도 좀 줘야 되고. 그럼.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얼핏 드렸지만, 반민특위 얘기 잠깐 드렸었고, 오랜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그 이한열 열사 노제 때 100만 명이 모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보면서, 지난 주말에 뭐, 경찰 추산 1,500명 모였다. 뭐 어디 보수 신문 5,000명 모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립적으로 중간을 그냥 친 쪽은 2만 명 모였다. 또 이제 대체로 이제 진보 매체들은 3만 5천 명 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행동대장이 얘기한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지난 주말에 한 25만 명이 이제 거리로 나왔더만요. 대략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좀 똘똘 한번 뭉쳐봐야 되는. 유일한 순간이 100일이 아닐까. 100일 추모제가 아닐까. 특별법 하나만 꺾고 넘어가자. 다른 요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야하라 그래 뭐라 그래. 특별법 하나만 좀 합의하고 넘어가자. 왜냐하면 세월호는 다 같이 잊고 싶은데 이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치유하려면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끝을 내야죠. 정부는 그 원죄를 유병헌이라고 쳤으면 유병헌을 잡아놓고 일단 잡아놓고 얘기하자. 가장 원흉이니까 그쪽에서 지목한 니네 주장대로라면 또 이 유가족을 감싸고 있는 실종자 가족 아직 10분 가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생존자 가족까지도 가족대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장 1차 당사자인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방향에 치유의 흐름을 물꼬를 터주고 또 여야는 합의해서 세월호는 진상조사위에 맡기고 뭐 민생국회를 하든지 할 거 하고 또 하반기에는 이 국정감사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바빠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뺑뺑이 도느라고 지네도 힘드는 거 아니에요. 선거 뛰어가랴 뭐 이거 하랴. 또 이제 마음은 진짜 콩밭에 가 있는데 뭐 자기네들도 고역이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나는 왜 사건을 못 받을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칼에 자기들도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사고가 났으면 진상규명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 칼자루를 그렇게 쉽게 주나요? 검찰은 마사지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그 100일 날 정확하게 좀 그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이 내 눈물을 기억하라라는 타이틀이고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신앙송 그리고 음악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저녁 7시 30분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사회를 그 유명한 이지 아나운서 사회로다가 아주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시인, 연극인, 샌드아트 여러 가지 뭐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것들을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문화제입니다. 문화제. 일단 기억하자는 거예요. 공감을 확장하는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하셔. 네. 오늘 세월호 100일을 앞두고 21일 세월호 특별법 편 함께 했습니다. 제발 살고 싶다 했던 그 착하디 착한 아이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0일입니다. 그간 한 일이라고는 대체 뭘까요?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아직도 모르고요. 가라앉는 배를 왜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누가 책임을 질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을지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유족들만 발 동동 구르며 전국을 십자가 지고 걷고 단식 농성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유족들 다 밟아버리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인간의 탈마저 벗어던진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와달라고 이야기만 하는 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그럴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유족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세월호로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100일을 앞둔 7월 21일 밤 6명의 애국 독수리가 함께하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우리 국민들의 유일한 백인 우리 자신들이 죽어라 죽어라 잊으라 해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것, 아직도 우리가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노라고 오는 24일 세월호 100일에 직접 보여주세요.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